네, 안녕하세요. 사랑이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가 6월 3일 날 구조됐고요. 지금, 오늘 이제 9월 13일, 약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아시다시피 그 아기 고양이 두 마리는 포도하고 망고는 이제 좋은 집에 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랑이, 엄마 고양이인데요. 구조하고 한 달 뒤인 7월 3일 날, 최초 구내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조할 때는 구내염이 없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구내염 걸린 고양이들을 많이 봐왔지만은, 제가 직접 집에서 그 구내염 걸린 고양이를 돌보기는 사랑이가 처음이었습니다. 막상 그 구내염에 걸린 사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진료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요, 완치가 불가능하다. 전발치를 해도 7, 80%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는다. 나머지 20%는 재발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 증상을 갖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괴로웠어요. 사랑이도 괴롭겠지만, 정작 본인은 더 괴로웠겠지만,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수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구내염이 왜 걸리는 거고, 그 만성 구내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칼리시 바이러스라든지 허피스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변형을 일으켰고, 그게 일으키지 않나라는 게 이제 학계의 이제 추측이고요. 그게 정설이래요. 고양이 구내염에 걸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면역력 저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들이 대한민국의 길거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사는 전쟁터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없거니와 반고양이 세력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텃세, 대놓고 학대질하고 죽이고 그런 또라이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사실상 전쟁터가 다름없죠.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오히려 힘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못 먹고 늘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구내염이 걸린다. 요 세 가지가 학계의 이제 정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면 뭐 사람 먹는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뭐 구내염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염분이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이 되니까. 게다가 그 염분을 이제 정화해야 하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신장이 약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염분이 많은 음식들, 잔반들을 먹고 살면 당연히 이제 뭐 신장이 망가지는 건 이제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내염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또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칼리시나 허피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구내염을 걸린다라는 건 오히려 몰랐고, 사람 먹는 음식 먹으면은 구내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래저래 그런 얘기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면역력 저하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몸이 약해가지고 구내염에 걸리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부모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구내염에 걸렸거나, 그래서 그게 유전적으로 됐거나 걸리거나 원인은 저도 모르겠어요. 수의사도 모른대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수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도 모른대요. 자기들도.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이제 먹였죠. 그때는 이제 구조하고 한 달 뒤 초기 구내염 증상이었으니까 맑은 침을 좀 흘리고 털이 갑옷화되거나 뭐 피를 흘린다거나
밥을 안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초기 증상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항생제를 이제 일주일치를 쥐어줬죠. 7일치 하루에 2번 밥 먹고 먹는. 근데 약이 세니까 빈속에 먹이면 안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먹였어요. 효과는 아시다시피 기적이었죠. 완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먹는 순간은 막 뛰어다니고 막 놀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일반적인 고양이, 그러니까 건강한 고양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일주일치 약을 다 끊는 그 순간 다시 침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한 보름 정도는 약 끊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얄짤없더라고요. 끊는 그 순간부터 침을 흘리더라고요. 하루에 이불 빨래를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제가 몰아서 세탁을 했으니까 그 침 때문에요. 이불이고 뭐고 어디에 아주 그 침이 쩔어붙어 가지고 나는 냄새, 곰팡이 냄새, 세균 냄새. 이게 또 입에서 나오는 그 위에서 나오는 위액 냄새랑 섞여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집안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더 심하죠. 특히 장마철에. 그때 한창 이제 비 많이 올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냄새가 엄청 났고요. 온 이불이며 쿠션이며 소파며 세탁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괴로웠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한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안락사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정답인지.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고 아픈데도 제 옆에 와서 같이 잠자고 저랑 같이 자고 제가 오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저한테 비비고 엄청나게 저한테 정말 그러니까 아기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한테 하듯이 저를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엄청 잘 따라요. 그런 고양이를 안락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니까. 왜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빨 아플 때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빨 아플 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요. 충치 먹어가지고 이빨 아플 때 있잖아요. 썩은 그 부위로 삼겹살 오돌뼈 같은 거 들어갔다거나 잘못해가지고 씹었어요. 그때 기분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면서 거의 귀 속에서 웽 소리 나면서 그냥 멘탈 나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부여잡고 치과 뛰어가지 않습니까? 고양이들은요. 그 통증일 텐데 분명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요. 불에 타서 죽는 느낌. 장렬통이라고 하죠. 장렬통. 불에 타 죽는 화형. 그 통증 전이 바로 이 치과 통증 아닙니까? 뇌하고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어디 연결돼서 올 수가 없고 그냥 바로 뇌로 갑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 고통은 몰라요. 제가 신경치료 했는데 재신경치료 때문에 밤 9시부터 제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이빨이 닿아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새벽에 깨는 걸 수십 번 반복했던 적이 있었고 밥을 먹기는커녕 차라리 생리를 뽑아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느꼈었죠. 다음날 치과 가가지고 재신경 치료하고 나서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픈 치통인데 구내염 걸린 사랑이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이 얘가 지금 기껏 해봐야 2-3살 정도 됐을 텐데 고양이가 평균 13년에서 14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이러고 산다고요, 계속해서? 차라리 제가 고양이라면
그냥 날 죽여줘.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인터넷도 검색을,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고,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구내염에 좋다는 영양제, 구내염에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극복하고 있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고, 몇 가지 대안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자 자기들의 방법이 있었어요. 다들 천연적인 방법이었고,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비법을 가지고, 구내염을 실제로 완화시켜서 잘 돌봐주고 계시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초유 성분에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에 섞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닥터콜이라고 하는 가수분해 해서 황태와 보리겨, 메가라고 하죠, 보리겨를. 그거랑 닭발, 황태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화학 보존제 넣지 않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가수분해해서 만들어서 체내 흡수율을 더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화학적인 가수분해를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수분해를 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고, 요거를 먹이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 회사에서 나온 이제 닥터콜 플러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액상 축출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한 봉지 먹으면 7일 동안 그 성분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7개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구매를 해서 지금 먹이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일 정도 지금 급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닥터콜을요. 이 분말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고온 분말이고요. 냄새는 밀가루 냄새 약간 비슷한데, 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사람이 좋아하는 향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분말 타입이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급여 방식이 있어서 저는 분말을 한 통 샀고요. 가격은 59,000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루 형식인데 추루 아니에요. 점액질이 아니라 굉장히 점도가 낮아요. 그래서 물처럼 나옵니다. 10g 정도 들어있고요. 이거를 제가 30일 정도 먹였는데 한 50만원? 한 60만원 정도 샀죠. 그 짧은 시기에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갔냐면, 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갔냐면, 저는 메가도스 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 봉지가 7일 효과가 가니까 7개면은 한 달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먹여도 신장이나 이런 데 영향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메가도스 용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에 그냥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먹이고 있고, 중간에는 이 분말이 들어간 사료를 섞어서, 사료에 이제 이 분말을 섞어서 급여를 했습니다. 맑은 침을 좀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늘어뜨리는 침 있잖아요. 그 만성 구내염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그 증상이 일단은 지금 100으로 봤을 때 한 85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침이 아예 안 흐르냐? 그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입 주변에 침이 이렇게 고여는 있어요. 근데 그게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흐르는 게 없고 입 안에 고여 있어요. 그러면 입을 만져보면 입 주변에는 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스며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길고양이 구조해가지고 집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침 흘림 때문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돌보는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해결되니까 저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입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입안을 열어서 사진까지 찍어 보여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아예 절대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죠, 지금. 근데 제가 그 하품할 때, 사랑이가 하품할 때 입안을 봤는데,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는 이제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있어요. 경계선에 빨간 염증이 있습니다. 잇몸에. 그러니까 치은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고요. 왜냐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치약을 발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케일링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조만간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줄줄 흘리는 그 침 흘림만 개선이 돼도 저는 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길고양이 구내염 걸린 길고양이들 돌봐주시는 캐파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면은 이제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 후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리뷰에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구나. 사랑이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동물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스 용법은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까지만 이제 파워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분말 타입으로 가려고요. 분말 타입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끊으면 오히려 더 그 증상이 또 예전처럼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 밥 주시는 고양이들 중에 침을 좀 흘리거나 흘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보이시면 한번 이 분말이나 이거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 주시든, 손이 타는 이제 고양이는 밥그릇에다가 이걸 짜서 주시든지, 사료에는 이제 이게 물같이 나오니까 사료에 이제 뿌려주면 이제 사료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니까 고양이가 식감이 안 좋으니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이거를 물처럼 따라서 핥아 먹으면 좋고요. 저희 집 애들은 그렇게 먹어요. 핥아 먹거든요. 그렇게 먹이면 좋고요. 추루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먹이셔야 돼요. 아니면은 깡통캔 있잖아요. 습식캔에다가 요거를 부어주면 국물이랑 핥아 먹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고양이를 만질 수가 있으면은 입에 이렇게 주사기, 아까 이제 여기 제가 안 보여드렸구나. 이 박스를 열면 얘는 주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빈 주사기에다 담아서 바늘이 들어있네요. 바늘은 제거하시고요. 바늘은 제거하시고 여기에 이제 빈 주사기가 있으니까 담아서 입에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물병원에 한번 가서 일주일치 약을 지으면, 구내염 약을 지으면 그게 일주일치 하루 2번 먹이는 게 38,000원이에요.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42,000원 뭐 이렇게 지으시던데, 저는 이제 일주일치 38,000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먹는다고 그래서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약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벌써 72,000원, 74,000원 거의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면 정말 그 증상이 심할 때가 아니면 저는 동물병원에서 지어주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는 좀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고양이 스스로 콜라겐을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 질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수의사 김영민 수의사님인가요? 이분 닥터콜 원장님, 참 이런 수의사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수의사님이 만든, 이 쌤 아저씨가 만든 취지, 그러니까 인대나 또는 우리 근육이나 피부가 진피층이 80%가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아픈 고양이, 늙은 고양이가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게 콜라겐이 끌어오르면서 염증이 없어지고 염증이 빨리 돋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그게 이 수의사 선생님이 만든 그런 이유래요. 여기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 네. 훈남이십니다, 훈남. 그래서 이런 수의사님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병원에 가자마자 돈 입 속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발치해야 됩니다. 수술 말고 답이 없습니다. 이빨 다 뽑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수의사들 말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양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59,000원이라고 160g에 59,000원이래 가지고 좀 부담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54,000원이에요. 이거는 7개가 들어있거든요. 한 번 먹으면 7일치 가는 파워 플러스 요거는 분말. 그래서 한 번 살 때 12만원어치씩 이제 하나씩 사니까요. 부담이 됐는데 조금씩 침 흘림이 줄어드는 걸 보고 앞으로 꾸준히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아프지만 식욕이 있고요. 사료도 건사료도 잘 씹어 먹고 있고 얘가 간식은 일체 안 먹어요. 그래서 사료만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사랑이 근황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근황은 그렇고 대소변 잘 보고 있고 분해염 말고는 앞서 자궁축농증 수술한 것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뭐 자궁 부분에서 이제 뭐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해 주신 것만큼 사랑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좋아지는 모습들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염 걸린 고양이들을 돌봐주시는 고양이 그 캣맘분들, 캐파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돌보시는 분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더 힘들잖아요. 힘내주시고 또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정말 이제 날 추워지는데 우리 집사분들, 캣맘분들, 캐파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길고양이 사료 또 간식 치료해 주시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상하지 않으시게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